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딱딱딱 눌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클블 대 인디애나 경기예요. 올 시즌은 그냥 인디애나의 전력이 너무 좀 떨어지는 시기니까 그게 문제긴 하지만은, 제가 매번 클리블랜드 갈란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일은 갈란드가 뛸지 안 뛸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직전 경기도 아마 캐시아블이었는데 그때도 경기를 안 뛰었던 것 같습니다. 갈란드가 있을 때가 득점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인디애나는 여태 이제 좀 부상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도 이제 메서린이 돌아왔다던가 네마드도 있고 맥코넬도 있고 해가지고 가드 자원들이 조금 보강이 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이 정도는 너무 결장이 심한 거기는 해요. 니스미스나 토핀 이런 중요한 선수들에다가 할리버튼이 없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오는데, 자, 직전 경기는 인디애나가 좀 잘 터진 경기거든요. 그때 이제 샬럿이랑 해가지고 샬럿이 라멜로가 되게 못했다거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날 인디애나가 아마 전반전에 3점 슛이 60%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야투 54%, 3점 42.1%로 굉장히 잘 터진 경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인디애나는 좀 공격이 너무 안 좋았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지표상으로도 이제 직전 경기 좀 잘해가지고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 공격 카테고리가 전부 트리플 꼴찌일 때도 있었고, 여전히 실점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클리블랜드가, 얘네들도 요즘에 3점이 좀 말을 안 듣거든요. 메릴이라든지 타이스 같은 괜찮은 3점을 지닌 애들, 갈란드도 그런데 요즘에 외곽 부진이 좀 보여가지고 클리블랜드를 뭔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긴 하는데, 얘네들이 작년 대비, 작년에 처음에 15연승을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올해는 그거보다 좀 처져 있고 3점 슛이 35.1%로 작년이랑 거의 한 5% 이상 떨어진 것들이 보여요. 보니까 인디애나 아직도 3점이 30%를 못 뚫고 있는데, 그래서 내일 아마 갈란드가 뛰냐 안 뛰냐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또 당연히 모블리랑 알렌 이런 투빅의 가동 여부, 이런 것들도 중요하리라 보입니다. 지난번에 그래도 휴스턴전에서 초반에 많이 밀렸거든요. 홈게임인데도. 근데 이거를 3쿼터 때 좋은 수비를 바탕으로 턴오버 많이 이끌어내고 듀란트 괴롭힌 거, 그런 것들로 추격을 또 잘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내일 경기는 클리블랜드가 갈란드가 뛰냐 안 뛰냐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봤던 인디애나는 또 그날 야투가 굉장히 잘 꽂히긴 했지만은 이날 샬롯의 기회가 엄청 많았습니다. 인디애나의 야투 시도가 85회였고, 근데 샬롯이 공격 기회를 22번이나 더 가져간 경기예요. 이런 오펜 리바가 22개나 더 많았었고, 상대보다 22번의 슛 기회가 더 많았고 자유투 차이가 많았던 것도 아닌데, 그런 경기를 패배를 했다는 거는 샬롯이 너무 못했다, 인디애나는 평소보다 잘 쳐졌다, 저는 단순히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런 인디애나가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좀 볼품 없다는 것들, 클리블랜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공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인디애나가 그 전보다는 실점을 좀 많이 할 것 같다, 이것과 함께 갈란드가 있다면은 클블이 또 이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은 높아 보여서, 사실 요즘에 클블 칭찬할 건 딱히 없지만 얘네가 지고 들어가다가 역전하든지 오히려 그런 그림이 많긴 한데, 겉으로는 일단은 클블을 좀 좋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갈란드의 출전 유무에 따라 공격력이 조금 달라질 것 같다. 그래도 오바 같은 거는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이기는 합니다. 인디애나가 직전 경기 때 터진 것도 사실은 좀 운이 좀 따랐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일 경기에서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실점 수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바 보기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토론토 대 워싱턴 경기입니다. 일단은 토론토의 요즘 기세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토론토의 지난 10경기 9승 1패를 달리고 있고, 상대의 이런 야투 효율성을 가장 잘 억제했다고 합니다. 또 상대의 3점 슛도 가장 잘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의 이런 속공 득점은 리그 전체 1등, 디펜시브 레이팅 2등, 어시스트 턴오버 비율 전체 3등 정도로 그냥 플레이 자체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또 수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 전부 다 이제 좀 퀵클리 말고는 키들이 상당히 큽니다. 동 포지션 대비 바렛, 잉그램, 반즈 모두 다 2m를 훌쩍 넘는 애들이고, 퍼들도 괜찮은 인사이더 디펜더죠. 디플렉션이라든지 손질, 동선 차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수비를 잘하는 팀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토론토가 총 10승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마헨 빈도가 8번이나 됩니다. 이 중에는 역배를 띄웠던 게 4번이나 돼요. 클리블랜드 2번 잡은 거, 그런 것도 있었었죠. 반대로 워싱턴은 지금 13패 중에서 프레를 냈던 게 이제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직전 경기 미네소타전, 이것도 되게 좀 지고 있다가 미네소타가 바보짓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프랭까지 일군 거였었고, 그 전에 이제 좀 워싱턴이 잘해가지고 한 거는 디트로이트전이 유일하거든요. 그날은 거의 잡을 뻔도 했는데 맥컬럼이 되게 잘하고 팀의 3점도 잘 쳐졌지만은 연장 가가지고 패배한 경기, 그때 이제 한번 프랭을 띄웠던 거 말고는 올 시즌 13패가 전부 다 무난하게 이렇게 좀 대패를 한 거였었습니다.
이게 토론토가 마헨으로 찍어 누른 경기가 별로 없다는 거, 그게 문제긴 하지만은 다르게 생각해보면 역배를 4번이나 띄웠을 정도로 또 훌륭한 면모가 있는 팀이기도 해요. 지금도 이제 워싱턴이 리그에서 턴오버가 가장 많은 축에 속하는 팀이거든요. 이게 살짝 조정이 돼가지고 아마 리그에서 3번째로 많은가 그럴 텐데, 토론토는 그런 것들을 잘 공략하는 팀이기도 하고, 워싱턴 상대한테 좀 이렇게 많은 기회를 헌납을 하더라. 반대로 자유투 뜯는 건 또 적은 편이어가지고 워싱턴의 공격 기회는 좀 적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언더라든지 토론토 쪽을 좀 좋게 보는 매치인데, 만약에 여기서 알렉사르까지 안 나와준다면은 그거대로 워싱턴의 공격이 좀 꼬일 수가 있다. 인사이드 디펜더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서 토론토가 요즘에 야투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넣습니다. 리그에서 미드레인지를 가장 잘 넣는 팀 중에 하나라고 매번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편할 것 같고, 워싱턴에 딱히 뭐 좋은 수비수가 없다는 거, 최근에는 그나마 조금 완화가 됐지만은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평소보다는 좀 실점이 적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토론토가 약간은 뭐 느린 면이 있다는 것들, 신중한 공격을 하는 팀이다, 그런 것들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 좋게 보고 언더도 같이 볼게요. 그 다음은 보스턴 대 브루클린 경기인데요. 여기는 일단 뭐 맞대결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 맞대결 상으로 보스턴이 15승 1패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직전 경기 승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9연승을 달리고 있는 편이에요. 그만큼 보스턴이 브루클린을 확실히 좀 찍어 둘러 왔었는데, 그냥 가장 직전 경기 한번 또 훑어보겠습니다. 점수는 113 대 99로 브루클린의 공격이 원활하지 못했다. 사실 브루클린이 좀 프랭권에서 많이 놀고 있었거든요. 4쿼터 때 14점밖에 못 내갖고 10점 차로 끌려가는 바람에 이게 마헨까지 도달을 했었는데, 자, 이날 보스턴은 뭐 화이트라든지 프리차드나 사실 잘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도 프리차드의 3점이 조금 꽂혔다거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지만은, 어쨌든 보스턴이 뭐 아주 잘했다, 3점 같은 거 내용이 좋았긴 하지만은 그전까지 뭐 공격이 잘 풀렸다, 이렇게까지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냥 브루클린이 좀 못했다고 보이는 것 뿐이지. 그리고 이날 브루클린은 니클렉턴이 이제 9개 중에 하나밖에 못 넣었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3점 같은 것들은 주전 라인업에서는 꽤나 꽂히기도 했었거든요. 대신에 벤치 포인트가 약간 아쉬웠다는 거.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번 경기가 212점 정도에 걸쳤었고, 그 전까지는 브루클린이 조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코트 때 아주 뭐 결정이 나버렸는데, 이거는 14점은 솔직히 좀 너무 심하긴 했었고요. 그리고 클렉스턴이 인사이드 빈도도 높은데 너무 많이 놓친 것들, 그런 것도 작용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다시 붙으면은 오바가 조금 더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 전 저번에도 브루클린의 플랜을 봤었는데, 사실 뭐 플랜에 기대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여기처럼 보스턴이 최근에 수비가 잘 되고 있다던가, 브루클린이 여전히 공격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도 겹치곤 해가지고, 제가 매번 보스턴이 요즘에 3점 개수를 좀 줄였다고 했는데, 그래도 지난번 경기에는 40개 이상 던졌습니다. 그냥 유타전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많이 쏘다가 최근에는 좀 적게 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인다고 했었는데, 뭐 브루클린의 마포주가 7경기 연속으로 20득점 이상을 해주고 있다, 효율적으로 해주고 있다. 저는 지난번 경기가 솔직히 브루클린이 마지막에 힘이 너무 빠진 경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바에 대한 기대치, 또 이제 브루클린의 프랭 같은 거 한 번 더 노려보고 싶긴 하네요. 자, 그 다음은 시카고 대 마이애미 경기 한번 훑어볼게요. 기준점이 249.5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기준점을 받았는데, 둘 다 이제 좀 특색으로는 이 벤치에 대한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리그에서 벤치 포인트가 가장 많은 팀이 시카고예요. 그리고 3등이 마이애미거든요. 다른 팀들에 비해서, 이런 벤치 포인트 상위권에 있는 팀들에 비해서 출전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 상위권에 있는 팀들은 벤치를 뭐 20분 이상 굴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벤치를 비교적 좀 적게 쓰면서 많은 득점을 뽑아내고 있다. 상당히 효율이 좋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야투율부터가 많이 차이가 나죠,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이제 48분 내내 좀 괜찮은 공격력을 선보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시카고는 최근 되게 좀 타이트한 게임들이 엄청 많았었죠. 점수가 굉장히 높게 찍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실점도 동시에 많기도 하고. 또 마이애미는 수비가 확실히 좋은데 야투 방어 2등, 3점 방어가 2등인데도 실점이 23등 수준이나 됩니다. 그만큼 상대한테 많은 좀 이런 실점을 기록하고 있기도 해요. 직전 경기 좀 얘기를 해보면, 시카고는 그날 이제 22점 차를 역전을 당했었습니다, 포틀랜드한테. 하지만 또 마지막에 부세비치의 역전 3가 또 나오면서 그것도 승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는 화이트도 괜찮았고, 마지막 4쿼터 마무리가 아주 안 좋긴 했지만은 시카고의 저력을 볼 수는 있었다. 그 전까지 뭐 덴버를 원정에서 잡아낸다든지, 확실히 시카고 농구가 좀 재밌기는 해요. 참, 근데 뭔가 좀 가기에는 불편하다는 게 있고, 마이애미는 직전 경기 때 그 골든 스테이트랑 붙었는데 사실 좀 못했습니다. 그날 아데바가 복귀를 했지만은 오펜 리바를 많이 따였어요. 마이애미는 늘 오펜 리바 따는 게 문제인데, 시카고는 수치상으로는 뭐 리바 단속은 잘하지만 오펜 리바를 많이 따는 팀까지는 아니기도 합니다. 웨어의 성장세가 좀 돋보이고 있다. 19분 동안 16 리바를 잡아주면서 마이애미의 이런 불안감을 약간 해소해주는 게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폰테키오보다도 웨어를 선발로 써가지고 투빅을 쓰는 게 어떤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마이애미는 최대한 하프코트를 빨리 넘어가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돌파를 많이 하는 팀이거든요. 일단은 돌파 한번 해보고 들어가면은 바로 우겨 넣는 거고, 안 되면은 외곽으로 빼가지고 킥아웃 한다. 이런 식으로 마이애미가 좀 빠른 공격을 가져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시카고도 비슷비슷해요. 서로 간에 속공이 1등, 2등 팀이니까 지체 없이 바로 찬스가 나면은 림으로 닥돌하는 팀입니다. 상대한테도 기회도 많이 주는 애들이고, 마이애미가 그렇게 좀 빠른 공격을 하면서 249여도 오바를 봐야 되는 게임처럼 보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NBA 컵대회라는 특수성, 그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해볼만 한 것 같고, 사실 지금 이제 화이트가 또 복귀를 해가지고 전력차는 사실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현 시점에서는 저는 마이애미가 조금 더 좋은 팀처럼 보이기는 하거든요. 글쎄, 어쨌든 시카고가 그전에 5연패를 하다가 최근에 뭐 덴버나 포틀랜드를 잡는 기가 막힌 그런 면모를 보여주긴 했지만은 좀 극적이었던 것도 있기도 하고, 가만히 냅두면 저는 마이애미가 조금 더 센 팀처럼 보이긴 하네요. 안정감 있고. 오바는 그리고 시카고도 똥게임을 할 때가 있고 마이애미도 4쿼터쯤 가면은 그때 좀 신중하게 하는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변수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는 249여도 지금 페이스 1등 4등답게 빠르게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댈러스 대 뉴올리언스 경기입니다. 직전 경기 일단 뭐 얘기를 해보면 댈러스가 그날 이제 브랜든 윌리엄스나 워싱턴 선발진들의 야투가 되게 별로였는데 벤치에서 마샬이랑 디로가 뭐 30점씩 가까이 해주면서 아주 그래갖고 좀 좋은 결과를 낸 거긴 했었어요. 예, 또 그날 상대가 이제 뉴욕이었는데 뉴욕이 뭐 자유투를 많이 놓친다던가 클러치에서 되게 안 좋은 면모를 보여가지고 비빈 거지, 댈러스가 뭐 잘해가지고 해냈다 막 그런 생각까지만은 안 들더라고요. 팀적으로 잘 안 굴러간다고 보이는 것 같아요. 플래그가 없는 경기 잘 비벼하거나 이런 거는 긍정적인데, 그나마 좀 최악이던 공격이 연장전도 가고 하면서 포틀랜드랑 많은 득점을 하는 경기들, 그런 것들 덕분에 조금 완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점이 많아지긴 했지만은 이것도 좀 이제 뭐 다득점 게임들, 클리퍼스나 뭐 포틀랜드전 이런 것처럼 좀 다득점 게임이 좀 있어가지고 수비가 약간 지워지긴 했지만 어쨌든 디펜시브 레이팅상으로는 괜찮은 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는 지금 참 최악인 게, 얘네는 올 시즌 26년도에 뭐 AJ 디반사라던가 부저라던가 뭐 피터슨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드래프트 시장에 나옵니다만은 뉴올리언스는 올해 픽을 애틀랜타한테 넘겨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탱킹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순수하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탱킹 레이스 상으로는 뉴올리언스가 워싱턴이랑 같이 최 밑바닥에 있다. 그리고 심지어 얘네들의 픽은 애틀랜타로 넘어가는 거다. 이런 상황이어갖고 그 데릭 퀸을 받아오기 위해서 막 올해 픽 같은 거 뭐 집어넣고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엄청 그냥 바보짓을 한 거예요. 이제 뭐 자이언이 돌아오긴 했지만은 좀 이제 부상의 여파도 있어 보이고 스탯을 잘 찍어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데릭 퀸이 아주 훌륭하게 해주고 있다. 그래서 아마 내일도 뭐 외곽도 외곽이지만은 요즘에 외곽도 그렇게 잘 터지지는 않고 인사이드를 많이 해집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경기 때 뭐 덴버 상대로도 프렌을 일구 만큼 그런 것들이 경쟁력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내일 댈러스가 그 전에 이제 뉴욕전에서는 뭐 라이블리나 게포드나 AD 이런 애들이 다 빠져 있었고 팀의 제 4, 5센터들이 나온 날이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AD 빼고는 전부 다 뛸 수가 있습니다. 라이블리나 게포드나. 그리고 워싱턴도 수비 지원은 좀 되는 편이어서 댈러스가 저번처럼 그렇게 센터 뎁스가 많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난번처럼 데릭 퀸이 덴버전에 요키치가 이제 6파울로 퇴장당하기까지 했는데 2년 만에 그런 경기가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겉보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뭐 언더 본다든지 저는 댈러스 쪽을 좀 좋게 보는데, 둘 다 뭐 믿을 놈들은 아닌지라 마냥 그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올리언스는 홈이나 원정이나 비슷한데 이게 댈러스가 홈으로 오면은 득점이 한 8점 많아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버겁기는 하네요. 요즘에 다득점 게임도 덜어 있었었고 상대랑 이제 기회를 많이 안 주고받는 편은 또 아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살짝 걱정이긴 합니다. 다음 피닉스 대 미네소타입니다. 지금 이게 피닉스가 은근히 잘하고 있고 미네소타도 꽤나 상위권에 있어가지고 그냥 서부에서 좀 나가는 팀들 간의 대결이에요. 6등이랑 7등이니까 이제 플레이인권에 있는 그런 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피닉스는 약간 의외로 잘하고 있는 반면 미네소타는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맞대결 상으로는 원래 이제 피닉스가 미네소타한테 되게 강했거든요. 그 전까지 10승 1패 정도로 아주 잘 나가다가 작년에는 그냥 4전 전패였었습니다. 이제 뭐 시즌 초반 막 듀란트가 있을 때도 그때도 맛있게 진다든지 이후에는 그냥 뭐 큰 격차로 지는 경기들도 덜어 있었었고, 작년에 피닉스가 확실히 좀 많이 망가져 있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와중에 있는데, 근데 여기서 올해 이제 피닉스는 애들을 더 많이 팔아버렸잖아요. 듀란트도 팔고 팀의 변화를 많이 모색을 했지만은 그래도 의외로 결과는 잘 챙겨가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몇 번 이제 피닉스가 또 미드레인지의 강팀이다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레이커스 다음으로 피닉스의 이런 미드레인지 야투율이 리그에서 가장 좋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부커의 영향력이 좀 클 것 같고 브룩스도 이런 것들 괜찮게 해주죠. 그리고 반대로 미네소타는 이제 미드레인지 야투에 대한 방어율 같은 것들을 봤을 때 42.1%로 막았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미네소타가 이제 얼마 전에는 랜들이 조금 반등했지만 그 전에 좀 별로였었고 엔템에 지금 3경기째 안 좋거든요. 그래도 뭐 리드 같은 애도 올라왔다거나
사실 또 워싱턴전을 되게 좀 가비지였는데 전반전은 20점 차, 25점 차 이상으로 무난히 이기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6점 차까지 추격을 당하고 결국엔 프랭까지 내줬습니다. 그만큼 미네소타 요즘에는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 경기도 맥다니엘스가 결장했는데 팀에서 가장 좋은 수비수입니다. 맥다니엘스가 빠진다면 부커에 대한 견제나 이런 것들도 아쉬울만한 것 같고 또 이제 미네소타는 약간 좀 강약약강의 면모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밑에 적은 것처럼 5할 이상 팀한테 0승 5패, 미만 팀한테 10승 0패다. 5할 이상의 승률이라면 그야말로 강팀이라는 소리거든요. 걔네들한테 0승 5패로 전부 다 졌다. 5할 미만의 약팀한테는 10승 0패로 다 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강약약강이라는 소리고 지금 피닉스는 승률이 9승 6패. 강팀이라는 소리죠. 이런 부분에서 미네소타가 또 이제 강팀한테 매번 무릎을 꿇었던 거, 또 원정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이 겹쳐서 한번 피닉스가 프렌 받았으면은 프렌 한번 보고는 싶기는 하네요. 요즘에 공수 양면에서 나쁘지 않게 되는 편이어가지고 233.5는 사실 뭐 안가니만 못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오바가 조금 더 가깝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둘 다 미네소타 지금 평균적으로 120.6점, 피닉스는 119.3점. 가만 냅두면은 어지간해서 좀 주고받는 것들이 좀 많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에만 기대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휴스턴 대 이제 덴버 경기입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이 경기는 솔직히 베팅할 맛이 안 나는 경기예요.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지금 서부에서 오클라호마 다음으로 강한 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재밌을 거는 같은데 베팅할 맛은 참 안 나는 경기다. 그만큼 어렵게 느껴집니다. 올 시즌 생군의 상승세가 엄청나죠. 듀란트가 왔음에도 생군이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또 이제 아마도 요키치가 있기 때문에 휴스턴이 투빅을 가능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담스가 지금 퀘셔너블이지만 얘가 안 나면 뭐 카펠라를 써가지고 몸빵으로 밀어붙인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좀 있는데 또 이제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안 나오게 되면 또 휴스턴이 살짝 수비가 빠지는 부분이 있기는 할 거예요. 외곽 경쟁도 조금 약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할 테지만은 어쨌든 듀란트가 지금 되게 오락가락합니다. 직전 경기 때도 막 턴오버 같은 거 되게 많이 해가지고 약간 좀 추격의 빌미를 주기도 했었거든요. 휴스턴의 턴오버는 늘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여태 이제 작년에 덴버랑 3번 만났을 때는 마지막 경기는 리그 최종전이어서 그날 이제 덴버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 휴스턴은 이미 그때 당시 순위가 확정이었기 때문에 뭔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그런 경기였었고 덴버가 이겼었고 그 전에 맞대결은 그냥 1대1이었었어요. 두 팀 다 모두 원정에서 승리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휴스턴이 전부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재밌을 거는 같은데 직전 경기의 흐름 봤을 때 휴스턴도 엄청 잘 이기고 있다가 클리블랜드한테 3쿼터 때 뭐 23대 5로 런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턴오버 내준다던가 좀 안 좋은 면모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막판에 뭐 에런 할러데이 같은 애들 벤치에서 나와가지고 좀 안정감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었지만은 사실 저는 휴스턴을 매번 좀 걱정하는 이유가 지금 리그 최고의 공격팀이거든요. 득점도 가장 많이 뽑고 있고 야투율도 좋고 막 이러긴 한데 이게 3점이 사실 좀 비정상적이긴 합니다. 42.6% 5아웃 라인업이긴 하지만은 좀 비정상적으로 3점이 잘 들어가고 있긴 해요. 아직까지. 최근에도 근데 뭐 2등 정도로 40% 넘게 쏘고 있으니까 잘 굴러가긴 하지만은 휴스턴이 좀 비정상적이긴 하다. 뭐 이런 생각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덴버는 지난번 경기 때 요키치가 이제 6파울로 퇴장당하기도 하고 그때부터 그냥 확 무너져가지고 뉴올한테 프레를 내주기도 했었는데요. 뭐 그날은 PJ 왓슨이 32점을 뽑는다든지 벤치도 간만에 좀 좋은 활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고듬이 없을 때 수비력이 위태위태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내일 이게 아담스가 뛸 수 있느냐 마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언더는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맞대결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빠르게 이어지진 않아요. 지표로도 꽤나 괜찮은 수비팀들인 것도 있기도 하고 네, 휴스턴이 지금 좀 3점이 아주 잘 들어가고 있는 거 그거 말고는 뭐 자유투도 잘 얻어내고 합니다만은 좀 신중한 경기를 하는 경우 그럴 때는 언더게임도 비율이 적지 않았거든요. 235 정도에 걸친다든지 이거는 뭐 덴버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공격은 좋지만은 수비면에서 많은 좀 상승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차라리 그냥 언더 냄새 맡는 거 그거 말고는 승패는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언더만 생각해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유타 대 오클라호마 경기입니다. 일단 맞대결 하나 볼게요. 맞대결상 10대1 정도로 오클라호마가 많이 우세했었다. 재작년에는 한번 유타가 홈에서 이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대부분 이렇게 큰 점수차가 많이 났는데 딱 한 번 이제 114대 123으로 비빈 경기가 있었어요. 스가가 54득점이나 기록을 한 경기였었어요. 이날 유타는요 오펜 리바를 23개를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그 하텐슈타인을 데리고 오면서 오클라호마 이런 오펜을 많이 따는 거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했었는데 이날 하필 하텐슈타인이나 그 홈그랜 전부 다 결장한 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린이 센터로 나왔는데 19분 정도밖에 소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클라호마는 대부분의 시간을 높이가 낮은 채로 임했었다. 그래서 23호펜이나 따여서 유타의 공격기가 조금 더 많았었는데요. 근데 그에 반해서 뭐 자유투가 좀 안 들어간다든지 3점도 그냥 뭐 평범한 수준이고 특히나 턴오버가 27개였습니다. 유타가. 오펜리바를 많이 따가지고 공격 기회는 많이 가져갔는데 근데 헛짓거리 해가지고 뺏긴 게 더 많았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4경기 전부 다 오클라호마는 유타 상대로 턴오버를 많이 유발을 했습니다. 작년에 유타는 이것도 비슷해요. 본인들의 턴오버도 많고 턴오버 유발도 못하는 팀이다. 앞선에서의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도 지금 안 좋은데 작년에는 그냥 턴오버가 독보적인 1등이었었어요. 반대로 이제 오클라호마는 지금도 좋습니다. 본인들의 턴오버는 안 하면서 턴오버 유발은 상당히 잘하는, 작년에 그냥 독보적인 1등이었고 스틸도 1등이었거든요. 그냥 유타의 핸들러 불안, 키온테 조지든 섹스턴이든 둘 다 턴오버도 많이 했고 그거를 지독하게 후벼 팠습니다. 4경기 내내. 그때마다 유타의 턴오버는 16개, 19개, 27개, 29개까지 매번 턴오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면에서 오클라호마 유타의 앞선을 굉장히 괴롭힐 수가 있다. 그리고 유타는 오클 상대로 장점을 가져갈 만한 게 오펜시브 리바운드인데 올해도 여전히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좋은 편이에요. 오클라호마도 홈그레인이나 하테슈탄이 전부 다 뛸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이가 아쉽지가 않죠. 오펜 리바 허용을 5번째로 적게 하고 있는 팀이다. 본인들의 약점 확실히 지운 편입니다. 저는 오클라호마가 유타한테 상승상으로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유타가 이제 홈으로 온 거, 제가 직전 이제 레이커스전에서도 그 유타는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가 너무 심하다. 네, 유타는 홈에서 134득점을 하고 있고 실점이 129점으로 엄청 오바팀입니다. 근데 반대로 원정 가면은 득점이 104.9점으로 거의 뭐 한 30점가량 떨어지는 편이에요. 실점도 120.4점, 한 뭐 9점가량 떨어지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홈이랑 원정이랑 이런 마진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팀인데 반대로 오클라호마는 홈이든 원정이든 그냥 비슷비슷하거든요. 홈에서 7승 0패, 원정 8승 1패 뭐 이런 편이어서 그냥 여러 가지 면모상으로 오클라호마를 좋게 봐야 되는 매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아쉬운 거라면 오클이 얼마 전에 세크한테도 그 경기 프렌이었었고 뉴올전은 17.5에 딱 17점 프렌, 그리고 샬럿전도 109대 96 이것도 프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종지부를 못 찍는다. 그런 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근데 겉보기에다 저는 유타한테 이런 명백하게 상승관계가 명확하게 보인다.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변수라면 유타의 홈이라는 건데 저는 그래도 오클을 좋게 볼 만한 매치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246.5는 전 뭐 유타가 홈이라면은 원정보다 확연하게 지표상으로 점수가 많이 찍힌다더라. 그런 거 믿고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든스테이트 대 포틀랜드 경기 있습니다. 여기도 맞대결로 보이는 게 있는데요. 자, 골스가 포틀랜드한테 원래 맞대결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13대1로 그리고 뭐 9연승까지 달리다가 올 시즌 첫 만남 때 이때 패배를 했거든요. 근데 이날은 골스가 또 백투백이었었어요. 자, 이날 스테판 커리가 35득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골스가 엄청 뭐 못한 경기까지는 아니에요. 포짐스키가 아쉬웠다든지 무디도 못하고 벤치에서 좀 못했다는 게 있긴 했었는데 이날 공격 기회가 80번이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뭐 자유투 많이 넣었으니까 해소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거는 좋은데 또 이제 턴오버가 25개나 됐다. 이런 것들이 골스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포틀랜드 같은 경우 약점발이 좀 살았던 날인 거죠. 골스보다도 13번이나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턴오버 유발에서 많이 나온 것 같고요. 3점도 좀 터진 경기여서 포틀랜드의 경기력이 좀 고점을 찍은 날로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날도 여전히 샤프는 못했지만은 다른 뭐 벤치라든지 전반적으로 좋은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8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했으니까 포틀랜드의 강점이 좀 많이 나온 셈인 것 같아요. 스틸도 13개나 해내고. 어쨌든 뭐 골스가 그때는 되게 좀 고전했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직전 경기 때는 골스가 이제 커리나 버틀러 그린 이런 애들이 다 빠진 다음에 추가적인 결정도 덜어 있었었죠. 엄청 이제 야투가 썩은 날이었는데 포짐스키도 되게 안 좋았고 그래도 마이애미라는 팀을 상대로 괜찮은 수비는 또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4쿼터 때야 많이 벌려졌지만은 그전에는 골스가 또 이기는 구간도 있었고 꽤나 선전했던 경기이긴 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포틀랜드 홈에서 시카고랑 붙었는데요. 좀 많이 지고 있다가 막판에 30대 7 런을 달려가지고 22점 차를 뒤집었어요. 필이면 또 이제 마지막에 그 부세비치한테 3점 얻어 맞아가지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그날 포틀랜드는 가드가 진짜 전멸을 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부상이 굉장히 많아요. 릴라드도 없는 셈인데 가드가 굉장히 좀 결장이 많았는데 심지어 주루라르데나 샤프 둘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을 게 아브디아밖에 없었지만은 아브디아가 그날 뭐 트리플 더블도 해주고 클링원이 오펜 리바운드를 이제 10개 총 이제 21개의 리바운드를 해주면서 그런 식으로 좀 풀어 나갔단 말이죠. 포틀랜드가 그러니까 못하지는 않았는데 좀 이제 결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벤치가 아쉬워진 것도 있었고 벤치에서 막 케일러 러브 같은 애들 12개 중에 하나밖에 못 넣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포틀랜드가 꽤나 선전을 했다. 그런 냄새가 좀 나는 경기였었거든요. 자, 올 시즌에 작년 대비 이 드리블을 통한 득점 이게 많아진 선수들이 누가 있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주루라르데이가 지금 1등에 있습니다. 작년에 그 보스턴에 있었을 때는 이런 역할들을 거의 안 했죠. 공격에서 그냥 뭐 스팟업 슈터 역할 그 정도만 했었는데 올해는 포틀랜드로 와가지고 되게 좀 능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상대를 해집고 찬스를 엿보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는 주루라르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포틀랜드의 공격이 좀 퀄리티가 달라질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마침 지금 리그에서
아브디아가 가장 많은 이런 드라이브인 시도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경기당 19.4회로 커닝햄이나 스가보다도 많이 하는 전체 1등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골스의 앞쪽 이런 약한 수비 이런 것들이 좀 공략 대상이라고 보이기도 하고, 저는 내가 만약에 주랄러데나 샤프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포틀랜드 프렌을 좀 보고 싶기는 해요. 여태까지 맞대결 상황으로나 그리고 직전 경기 승리를 했던 거는 골스가 좀 풀어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붙었던 거나 그런 것들도 겹치긴 하는데, 뭐 주랄러데나 샤프가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좀 프렌 같은 거 보고 싶기는 하네요. 그리고 매번 이 포틀랜드가 굉장히 오바팀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점이 너무나도 많다. 페이스가 되게 빠르다 보니까 빨리빨리 주고받는데 그 과정에서 뭐 자유투가 많다던가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포틀랜드는 공격도 꽤나 되는 편이지만은 지금 야투 성공률이나 3루 성공률이 21등 30등인데 득점은 10등 수준이거든요. 대신에 수비적으로는 거의 뭐 멸망 단계에 있다. 사실 뭐 오바 같은 것도 보기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포틀랜드는 오바를 보기 좀 편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골스가 홈에서는 득점이 7점 올라가지만은 실점이 원정이 118이라 가지고 실점이 홈에서는 16점 가량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골스는 약간 홈에서는 언더팀이거나 뭐 그렇게 봐야 되지만은 변함없는 포틀랜드의 오바 기세. 얘네들이 원정 가면 실점이 6점 많아지고 득점도 4점 많아집니다. 저는 그런 것들 좀 우선시하고 싶어요. 결국에는 주랄러데나 샤프의 출전 유무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겉보기에 237은 좀 갈만한 오바처럼 보이기는 하네요.